회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이쳤는데요. 이게 어떻게, 도대체 이 맛을 누가 어떻게 낼 수 있는 거지? 회장은 입안에 퍼지는 맛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손맛이 생생하게 돌아온 듯 했습니다. 이 반찬을 만든 사람이 누군가요? 다급히 불러온 영양사에게 물었습니다. 새로운 조리사입니다. 회장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아내의 손맛을 가진 낯선 조리사와 회장 사이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청취하시면서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의 큰 복이 찾아오실 거예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민석은 회사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 점심 약속이 갑자기 취소되었고 다른 일정도 미뤄진 상태였습니다. 평소라면 비서 태훈을 통해 인근 고급 레스토랑의 단독룸을 예약했겠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회사 사내식당이 떠올랐어요. 회장님, 점심 식사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태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사내식당에서 먹겠네. 태훈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사내식당이요?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내식당을 이용하신 게 아마도 3년 전이지. 엘리베이터가 지하 1층에 도착했고 민석은 오랜만에 찾은 사내식당의 분위기를 천천히 살폈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발견하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회장이 갑자기 나타난 것에 당황한 듯 했지만 민석은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식판을 들고 배식대 앞에 선 민석의 시선이 한 반찬에 고정되었어요. 간장에 절인 무와 당근 나물이었습니다. 순간 그의 호흡이 멈췄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건 수연이 목구멍이 갑자기 메어오는 느낌이었어요. 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수연이 특별한 날에만 만들어주던 바로 그 반찬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다시는 맛볼 수 없었던 회장님 괜찮으세요? 옆에서 태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석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기 영양사 좀 불러오게. 잠시 후 영양사 영미가 긴장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박 영양사님, 이 반찬 누가 만든 거죠? 민석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떨렸습니다. 아, 이건 새로 오신 조리사 이지은 씨가 제안한 메뉴예요. 특별히 건강에 좋은 식재료로만 만든 것이라 직원들 반응도 아주 좋답니다. 민석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 조리사, 언제부터 일했죠? 3개월 정도 되었어요. 이전에는 여러 레스토랑에서 경력을 쌓았고 특히 한식에 남다른 재능이 있는 분이에요. 민석은 음식을 한 입 먹어보았어요.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확히 아내의 손맛이었어요. 어떻게 낯선 사람이 아내의 비법을 알고 있을까요? 가슴 한구석이 아리고 묘한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33살로 알고 있어요. 민석의 손에 든 젓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33살이라 왠지 모르게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석은 조용히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여전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큰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먼지가 쌓인 표지를 조심스럽게 열자 수연의 미소가 담긴 사진이 그를 반겼습니다. 민석은 사진 속 행복했던 순간들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수연아, 오늘 네가 해주던 음식을 먹었어. 정확히 그 맛이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이 세상을 떠난 후 민석은 삶의 의미를 잃은 듯 했어요. 사랑하는 아내의 빈자리는 5년이 지난 지금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민석의 가슴에 묘한 예감이 일었어요. 간장에 절인 무와 당근 나물. 그것은 수연만의 특별한 비법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름도 성도 처음 듣는 조리사가 그 맛을 정확히 재현할 수 있을까요?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다시 덮었어요.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기에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그는 다시 사내식당을 방문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민석은 속삭였습니다. 수연아, 내가 너무 그리워서 착각하는 걸까? 민석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잊고 있던 맛의 기억이 그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과거의 아픔을 다시 일깨웠어요. 다음 날 아침 민석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어요.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에 눈을 찡그리며 책상 위 일정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미팅이 3개나 잡혀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제 맛본 그 반찬으로 가득했어요. 비서실 문을 열고 들어온 태훈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벌써 출근하셨어요. 오늘 점심도 사내식당에서 먹겠네. 태훈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회장이 이틀 연속 사내식당을 찾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민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냥 어제 반찬이 맛있어서. 점심시간 민석은 다시 사내식당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가 메인 메뉴였어요. 배식대 앞에 서자 민석의 코끝을 익숙한 냄새새가 스쳤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 순간 민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냄새, 수연이의 된장찌개 냄새. 접시에 담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을 때 민석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특유의 구수함과 묵직한 맛, 그리고 수연만이 알았던 은은한 달콤함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민석은 주방 쪽을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창문 너머로 분주히 움직이는 조리사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중 한 여성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단정한 모습의 젊은 여성이 야채를 썰고 있었는데 그 손놀림이 마치 수연과 닮아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이지은인가? 민석은 그날 이후 매일 사내식당을 찾았어요. 직원들은 물론 태훈조차도 의아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고추장 볶음, 특별한 김치, 계절 나물까지 매일 새로운 반찬을 맛볼 때마다 민석의 가슴은 따뜻해졌고 동시에 묘한 그리움으로 아팠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민석은 태훈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다음 주가 회사 창립 기념일이지? 네, 35주년입니다. 민석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말했어요. 올해는 특별한 행사를 하겠네. 전 직원이 함께하는 식사 자리를 마련해. 물론 사내식당 조리사들도 참석해야겠지. 태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내식당 직원들도요? 창립 기념일 행사날 회사 대강당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민석은 연단에 올라 짧은 축사를 마친 후 뷔페 테이블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음식을 정리하고 있는 조리사들에게 향했어요. 민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지은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 진지한 표정으로 음식을 정리하는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낯익었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지은 씨죠? 이지은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이 직접 자신을 찾아온 것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회장님. 제가 이지은입니다. 민석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어딘지 모르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요리 솜씨가 정말 대단하군요. 특히 간장 절인 무와 당근 나물이 인상적이었어요. 이지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요리 중 하나예요. 그 레시피는 어디서 배웠나요? 이지은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어요. 그녀의 눈빛이 흐려졌다가 다시 초점을 찾았습니다. 사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어릴 적 기억은 없지만 몸이 기억하는 맛이 있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이며 만들어내는 맛이죠. 민석의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 말은 마치 수연이 항상 하던 말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민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지은의 요리, 그 손놀림 목소리, 모든 것이 수연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가 너무 아내를 그리워한 나머지 착각하는 것일까요? 민석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수연이 요리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이지은의 명함을 바라보았어요. 도대체 이 느낌은 뭘까? 민석의 마음속에는 궁금증과 그리움, 그리고 묘한 설렘이 뒤섞였습니다. 그는 이지은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어갈 때 민석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수연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그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일렁였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희망의 불씨도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어요. 창립기념일 행사 다음 날 민석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진 듯 했습니다. 아내 수연을 잃은 지 5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빈자리는 여전히 그의 일상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사무실 문이 열리고 태훈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전 회의 자료 가져왔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눈빛에는 어제와는 다른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여기 잠시 함께. 태훈은 의아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민석이 이런 말투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뿐이었습니다. 사내식당 조리사 이지은 씨에 대해 알아봐주게. 태훈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어떤 정보가 필요하신지. 모든 것이. 민석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밑에는 미세한 떨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가족관계와 고향, 과거 이력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네. 태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5년간 비서로 일하면서 그는 민석의 이런 모습을 몇 번 보았습니다. 무언가에 깊이 사로잡혔을 때의 표정이었어요. 오후 민석은 이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마치 첫 데이트를 신청하는 청년처럼 긴장되었습니다. 이지은 씨, 나 강민석입니다.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신가요? 이지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났어요. 시간이 괜찮다면 요리에 대해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퇴근 후 잠시 시간을 내줄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석은 자신의 심장 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릴까 걱정될 정도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회사 근처 달빛 카페는 어떨까요? 7시에. 통화를 마친 민석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요? 단순한 호기심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일까요? 저녁 7시 카페 안. 민석은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잔을 매만지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이지은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의 조리사 유니폼 대신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더욱 젊고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기다리셨나요? 이지은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민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방금 왔어요. 두 사람은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민석은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눈의 모양, 미소 짓는 방식, 머리카락을 넘기는 손짓. 모든 것이 어딘가 익숙했어요. 이지은 씨, 요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이지은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어릴 때부터 요리가 좋았어요. 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 때 가장 행복했거든요. 가족들도 요리를 좋아하셨나요? 이지은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민석의 가슴이 찌릿했어요. 사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민석의 손가락이 커피잔 위에서 멈췄습니다.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어요. 그렇군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이지은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도 원장 선생님이 잘 돌봐주셨어요. 다만 가끔은 내 뿌리가 어디인지 궁금할 때가 있죠. 민석은 조심스럽게 다음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어릴 적 기억은 있나요?
6살 무렵부터의 기억밖에 없어요. 그저는 이지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저 요리할 때 느끼는 익숙함만이 제 유일한 정체성이었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2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헤어질 때 민석은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치 오래된 퍼즐의 한 조각을 발견한 듯한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태훈이 민석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회장님, 이지은 씨에 관한 정보 가져왔습니다. 민석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말해보게. 이지은 씨는 현재 33세로 서울 동부의 행복의 직 고아원 출신입니다. 27년 전 남대문 시장 근처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민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남대문 시장이라고? 네, 실종 당시 나이는 불과 6살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이를 발견한 상인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부모를 찾지 못해 결국 고아원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민석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27년 전 남대문 시장에 혼잡했던 그날, 잠시 손을 놓친 사이 사라져버린 어린 지은이, 수개월간 이어진 필사적인 수색에도 찾지 못했던 그 절망감. 회장님? 태훈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민석은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수연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2살배기 지은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태훈 군, 내가 한 가지 부탁을 더 해도 될까? 태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은 씨가 자란 고아원 원장님을 만나고 싶네. 가능한 빨리 약속을 잡아주게.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민석의 마음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는 딸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녀를 만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가슴은 희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석은 창가에 서서 비 오는 도시를 바라보았어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연아, 혹시 내가 우리 지은이를 나에게 보내준 걸까? 비바람이 거세게 창문을 때렸고 민석의 눈에서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이틀 후 민석은 태훈과 함께 서울 외곽에 위치한 행복의 직 고아원을 찾았어요. 차에서 내리며 오래된 벽돌 건물을 바라보자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이곳에서 이지은이 자랐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회장님, 괜찮으신가요? 태훈의 목소리에 민석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그래, 들어가 보세. 고아원 안은 생각보다 밝고 따뜻했습니다. 복도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과 사진이 가득했어요. 민석은 천천히 걸으며 그 모습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중에 어린 시절 이지은의 모습도 있을까요? 원장실 앞에 도착하자 태훈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석은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문을 열었어요. 원장실 안에는 나이 지긋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영자 원장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따뜻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강민석 회장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민석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어요.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훈은 조용히 밖으로 나갔고 민석은 원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민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진실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지은이에 대해 물어보고 싶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원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 회사 사내식당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요리 솜씨가 특별해서. 원장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지은이는 여기서도 항상 요리하는 걸 좋아했죠. 주방에만 있으면 행복해하던 아이였어요. 민석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언제 이곳에 오게 되었나요? 20년도 더 전이었어요. 원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어 말했습니다. 당시 저는 갓 원장이 되었을 때였죠. 경찰이 아이를 데려왔어요. 남대문 시장에서 발견된 미아라고 했습니다. 민석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바지를 꽉 쥐었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때 아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있었나요? 원장은 잠시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어요. 작은 손수건과 특이한 모양의 머리핀이 있었어요. 딸기 모양의 빨간 머리핀이었죠. 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딸기 모양 머리핀. 수연이 지은이의 생일에 선물했던 바로 그 머리핀이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 머리핀을 아직 갖고 계신가요? 원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지은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돌려주었답니다. 그 아이에게는 유일한 과거의 흔적이었으니까요. 민석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지은이는 어떤 아이였나요? 원장의 얼굴에 따뜻한 추억이 번졌어요. 조용하지만 의지가 강했죠. 특히 요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주방 일을 도우며 행복해했습니다. 가끔은 내 손이 기억하는 맛이 있어라고 말하곤 했어요. 민석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연이 항상 하던 말이었어요. 손이 기억하는 맛. 수연만의 특별한 표현이었습니다. 원장은 이어서 말했어요. 지은이는 항상 특별한 맛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간장에 절인 무와 당근 나물이 특기였죠. 아무도 가르쳐 준 적 없는데도 그 요리만큼은 완벽하게 해냈어요.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괜찮으세요? 원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수연과 어린 지은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 딸입니다. 27년 전 남대문 시장에서 잃어버렸어요. 원장의 손이 입을 가렸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 일이 정말 믿기지 않네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공기 속에는 무거운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민석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물론이죠. 지은이도 자신의 뿌리를 알고 싶어 했으니까요. 민석은 고아원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유난히 파랗게 느껴졌어요. 가슴 속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석은 서재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먼지가 쌓인 그 상자 안에는 지은이의 물건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아기 옷, 장난감 그리고 딸기 모양 머리핀의 짝이었어요.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그 머리핀을 들어 올렸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여전히 선명한 빨간색이었어요. 수연아, 우리가 드디어 지은이를 찾은 걸까? 민석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긴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 그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민석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수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 지은이를 찾았네요. 아침 민석은 결심했어요. 이지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진실을 함께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번호를 눌렀어요. 이지은 씨,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제 집에서 식사라도 함께해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석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르겠어요. 잃어버린 딸을 되찾는 순간이 드디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녁 7시 민석의 집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려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이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들어오세요. 민석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이지은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녀의 눈이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향했습니다. 수연과 어린 지은이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사모님이신가요? 이지은이 수연의 사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지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셨네요. 민석은 조용히 식탁으로 이지은을 안내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미리 준비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간단한 요리들이었지만 정성을 담았어요.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이지은 씨의 솜씨에는 비할 수 없지만요. 이지은은 살짝 미소 지었어요. 요리사가 요리를 대접받는 건 참 특별한 경험이에요.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가끔 이지은의 표정을 살폈어요. 그녀의 눈동자, 웃는 모습, 심지어 젓가락을 쥐는 방식까지 수연과 닮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석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어요. 이지은 씨, 사실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초대했습니다. 이지은은 민석의 진지한 표정에 긴장한 듯 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민석은 천천히 일어나 책장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펼쳤어요. 거기에는 어린 지은이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게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민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27년 전 남대문 시장에서 잃어버렸죠. 이지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녀의 눈이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강지은이었어요. 올해 33살이 되었을 겁니다. 민석은 앨범 페이지를 넘겨 딸기 모양 머리핀을 한 지은이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이지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이 머리핀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석은 서랍에서 머리핀을 꺼내 이지은에게 건넸습니다. 한영자 원장님께 들었어요. 이지은 씨가 고아원에 왔을 때 같은 모양의 머리핀을 갖고 있었다고요. 이지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항상 제 과거가 궁금했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민석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DNA 검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지은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싶어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민석은 태웅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지은도 이미 병원에 와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열었어요. 두 분은 부녀 관계가 맞습니다. 99.99% 일치합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민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지은도 충격에 어깨를 떨었어요. 지은아.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지은은 천천히 일어나 민석에게 다가갔어요. 27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어요. 오랜 시간의 빈자리가 비로소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의 집에서 지은이는 어린 시절 자신의 방을 둘러보았어요. 노란색 벽지, 작은 침대, 인형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27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방을 바꾸지 않았어. 민석이 문간에 서서 말했습니다. 언젠가 네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이지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항상 뭔가 빠진 느낌이었어요. 그건 가족이었거든요. 민석은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네 어머니의 요리 노트야. 수연이가 남긴 모든 레시피가 담겨 있어. 이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아들었어요. 페이지를 넘기자 익숙한 요리법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장 절임 무와 당근 나물, 된장찌개, 고추장 볶음. 그녀가 본능적으로 만들어왔던 모든 요리들이었어요. 이건 제가 항상 만들던 요리들이에요. 어떻게 만드는지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제 입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민석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의 맛이 살아있었던 거야. 다음 날 이지은은 민석과 함께 남대문 시장을 찾았어요.
오래전 그날의 아픔을 마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잡한 시장 거리를 걸으며 두 사람은 과거와 화해했어요.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민석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어. 요리할 때마다 항상 너에게 맛을 보여주곤 했지. 그 순간 이지은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의 조각이 떠올랐어요. 따뜻한 부엌, 웃음소리, 그리고 맛있는 음식 냄새. 아버지. 처음으로 그 말을 내뱉는 이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보자. 한 달 후 지은이는 수연의 맛이라는 한식당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요리 노트를 바탕으로 한 메뉴들로 가득했어요. 오픈 첫날 민석은 특별 손님으로 초대되었습니다. 그는 딸이 만든 간장 절인 무와 당근 나물을 맛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수연아, 너의 손맛이 우리 딸을 통해 다시 살아났어. 민석은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식당 벽에는 수연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지은과 민석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7년이라는 긴 시간을 뛰어넘어 그들은 마침내 수연의 손맛으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귀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 가득 건강한 하루 되세요.